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소외의 덫이라는 주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랄까 나는 남들이랑 좀 달라. 그래서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마음 한쪽에 혹시 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법한 그런 감정일 텐데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소외의 덫, 관계와 소속감. 이 글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왜 때때로 이렇게 세상과 좀 단절된 느낌, 그런 걸 받는지. 그렇죠. 그 소외의 덫이라는 게 대체 뭔지, 또 원인이나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에도 내가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익숙하시다면 아마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 소외의 덫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나 외로워 이거랑 좀 다른 거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외로운 감정, 뭐 그런 걸 넘어서요.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남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룹에도 온전히 속하기는 좀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아, 믿음이요? 네. 깊은 믿음? 아니면 뭐 일종의 심리적인 틀 같은 거예요. 마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 보이지 않는 벽. 사람들 사이에 있긴 한데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못 받는 그런 상태?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를 좀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죠. 자료에 보니까 경화 씨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했대요. 네, 그랬다고 하죠. 심지어 유일하게 의지하는 게 남편인데 그 남편과의 관계조차도 어려워져서 뭐 부부 동반 모임이나 아니면 그냥 집에 손님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일상적인 교류조차도요. 네, 그런 것마저 다 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화 씨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혹은 남편마저도 저랑 같이 있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굉장히 깊은 고립감을 느꼈던 거죠.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갖는 건 뭐 상상도 못해요. 제가 아이들이랑 잘 지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관계까지도 아주 부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은 소외감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뿌리가 궁금한데요. 역시나 많은 경우처럼 어린 시절 경험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분은 외동딸로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리고 뭐 놀이터 같은 데서 아이들하고 좀 어울려 보려고 해도 애들이 금방 외면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아, 상처가 됐겠네요, 어릴 때. 그럼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친구 없이 지냈던 경험. 본인 표현으로는 왕따 아닌 왕따 같다고 해요. 왕따 아닌 왕따. 그 표현이 참. 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결국 스스로 나는 누군가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지를 붙이게 된 거죠. 스스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경화 씨의 경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남들과 달라 이 소외의 덫의 핵심 메시지가 어떻게 딱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들이 자꾸 반복되고 내 안으로 파고들면서. 그렇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 이런 아주 강력한 믿음, 즉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덫으로 딱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화 씨 사례 말고도 또 어떤 어린 시절 경험들이 이런 소외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여러 가능성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꼭 뭐 직접적인 따돌림 경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요인은 참 다양해요. 예를 들면 집안 환경 자체가 좀 불안정했던 경우. 불안정한 환경이라면? 뭐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다거나 별거나 이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다른 애들하고 내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경험 같은 거예요. 아, 네네. 또 부모님 직업 때문에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닌 경우도 있어요. 계속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늘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외부인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어릴 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 겪는 것도 당연히 영향이 크겠죠. 그럼요. 그게 아주 흔하죠. 남들보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뭐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잘 못 어울리고 나는 쟤들이랑 뭔가 안 맞아 이런 느낌이 계속됐던 경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가족 자체가 주변이랑 좀 다르다고 느끼는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자체가요? 예를 들면요? 뭐 가족 안에 비밀이 너무 많거나 갈등이 심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족이 너무 잘났거나 특별해서요. 잘났다. 예, 예를 들어 뭐 집이 너무 부자라거나 아니면 부모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다거나 해서 주변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기가 좀 어려웠던 경험. 이것도 소외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스스로 다르다고 느꼈던 그 주관적인 경험이란 감정이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이게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모임 같은 거요? 네, 모임, 뭐 친목회, 새로운 사람 만나는 자리 이런 걸 자꾸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밑바탕에 가봤자 뭐 나는 어차피 못 어울릴 텐데 이런 생각이 딱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늘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 신경 쓰이고. 맞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모임이나 관계에서도 깊이 이렇게 쏙 들어가질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느낌? 겉도는 느낌. 네. 그게 결국은 만성적인 외로움이나 고독감으로 이어지기가 아주 쉬운 거죠. 이렇게 깊은 소외감을 느끼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대처를 하려고 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더라고요. 항복, 회피, 반격.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딱 와닿지가 않네요. 네, 이 세 가지는 그 소외감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의식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의식적인 전략. 첫 번째 항복은 뭔가요? 포기하는 건가요? 비슷해요. 소외감을 그냥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외로운 사람이야. 뭐 누구랑 깊은 관계 같은 건 못 맺어. 이렇게 딱 단정해버리고 관계에 대한 기대 자체를 그냥 접는 거죠. 아예 기대를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분들이 남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는 또 엄청 신경 써요.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는 맺거든요. 얕은 관계요? 네. 근데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자꾸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먼저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이게 다르네. 저게 다르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회피는 말 그대로 피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사회적인 상황 자체, 또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때로는 아니야, 나는 혼자가 편해. 이렇게 외로움을 좀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맺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맺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누구의 친구, 누구의 동료 이런 식으로 한 다리 건너서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해요. 자신이 그 관계의 중심에 딱 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좀 차갑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혹은 뭐 너무 수줍음이 많거나 저 사람은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마지막 반격은 뭔가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소외감에 맞서 싸운다는 느낌인데. 반격은 말 그대로 나는 다르지 않아. 나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나 감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어울리려고 막 애쓴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집단에 소속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 진짜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어울려야만 해. 이 강박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약간 억지로 밝은 척하거나 남들한테 너무 맞춰주려고 하거나. 바로 그거죠. 속으로는 되게 불편한데 겉으로는 막 웃고 막 신난 척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애쓰는 모습이요. 그렇게 억지로 애쓰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나 뭔가 좀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금방 지치거나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세 가지 방식 다 뭐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냥 당장의 불편함을 좀 피하거나 견뎌보려는 임시 방편 같은.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임시 편편에 가깝다는 거요. 이런 소외의 문제가 사실
뭐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야기 속에서도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아, 저 인물 나갔네. 소양감 느끼는구나. 이렇게 공감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외와 연결의 어려움. 이거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서요. 많은 창작물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죠.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화 마션 차일드 혹시 보셨나요? 아,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자기가 화성에서 왔다고 믿는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입양한 작가도 약간 아웃사이더거든요. 이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다름을 안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죠. 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완득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득이. 저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가난한 환경, 다문화 가정, 이런 배경 속에서 세상에 막 반항하고 겉돌던 완득이가 있잖아요. 네, 좀 까칠했죠. 근데 좀 괴짜 같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성장하는 이야기. 이것도 환경적인 소외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걸 잘 보여주는 예시죠. 맞아요. 그 선생님 캐릭터가 참 독특했죠. 또 드라마 중에는 인순이는 예쁘다라는 작품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김현주 씨 나왔던 거 맞죠? 맞아요. 과거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인순이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깊은 소외감 쪽에서 살아가다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아, 이건 트라우마나 자기인식이 소외로 이어지는 경우네요.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소외를 낳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소외의 덫에서 벗어날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어요. 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보고 아, 좋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랑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소외의 덫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네, 성찰의 계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깊고 오래된 소외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뭘 이해하고 뭘 시도해 봐야 할까요? 우선은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또 이러네 하고요. 어떤 패턴들이었죠? 아까 나왔던 거? 네, 자꾸만 사교적인 상황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어색하니까 막 평소랑 다르게 과장된 행동하는 거, 또 새로운 그룹에 적응하는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거요. 네.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아, 이게 내 안에 그 소외감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딱 인지하는 거.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인지가 시작이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명확한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 네, 소외의 덫에 빠진 분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이걸 실제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너무 달라서 아무도 날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과장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과장된 인식을 먼저 자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차이점 대신에 공통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차이점을 찾아내려는 레이더는 잠깐 좀 꺼두고요. 의식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걸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뭐 같은 취미가 있다거나 비슷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감정에 공감한다거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거 그거 여전히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클 거고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작은 용기예요. 작은 용기? 네. 뭐 거창한 변화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사소한 시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먼저 눈 맞추고 인사하기, 아니면 가벼운 질문 하나 던져보기, 모임에 갔다가 바로 나오지 않고 딱 5분만 더 머물러 보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요. 아, 정말 작은 것들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속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봤다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소속감을 찾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소외는 소속을 통해 극복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혼자라는 그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 거. 이게 치유의 핵심이죠. 꼭 뭐 대단한 구급에 속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단 한 명의 친구여도 좋고요. 아니면 작은 동호회? 요즘엔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어디든 진정한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소외감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호젓함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해요. 모든 혼자 있는 시간이 다 고통스러운 고립은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인 소속감을 경험한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되게 평온하게 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호젓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연결감도 느끼면서 또 건강하게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아는 균형. 맞아요. 바로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소외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소외덧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원인부터 증상, 대처 방식, 그리고 극복의 실마리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는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는지, 그게 나의 선택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내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걸 알았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나라면 어떤 작은 용기를 내볼 수 있을지, 나에게는 어떤 형태의 소속감이 좀 필요할까? 아니면 힘들 때 누구에게 좀 도움을 청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서 저희는 소외감, 외로움, 겉도는 느낌, 나는 너무 달라 하는 생각, 관계가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소외의 덫과 연결된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배움, 몇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가지요. 첫째는 내가 느끼는 그 다름이나 부족함이 이게 사실은 실제보다 좀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소외감은 종종 내 마음속에서 부풀려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네, 과장된 인식 알아차리기. 둘째는 의식적으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연결될 가능성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점 찾기 연습. 네. 그리고 셋째. 소속감이라는 건 한 번에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용기들, 그 시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용기들의 중요성.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다가와 주기를 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편이신가요?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회피 대응 방식이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나눴던 반복적인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모임 피하기,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 이런 것들 중에 유독 이거 내 모습인데? 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름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을 한번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에요, 당신이 그토록 다르다고 느끼는 그 부분, 혹은 이건 내 약점이야 라고 여기는 그 특성이요.
사실은 당신이 속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공동체나 관계에 꼭 필요한 당신만이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색깔이자 강점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강점일 수 있다고요? 네. 퍼즐 조각들이 다 각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그것처럼 당신의 그 다름이 어쩌면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공동체를 완성하는 특별한 조각일 수 있다는 생각. 정말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